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탐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 보시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굴뚝 청소를 같이 했는데 한 명은 얼굴이 새까맣고 한 명은 얼굴이 깨끗하대요. 소설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줄여서 난쏘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될 때 한번 이 소설에 도전해 보기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답변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해줘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뭘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네, 우리가 도덕적 추론을 할 때, 도덕적 탐구를 함에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와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을 항상 인정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런 도덕적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용 들어가 볼까요? 도덕적인 탐구, 도덕적 탐구의 필요성은 우리는 가치 갈등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가치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이지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여겨서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가치 갈등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도덕적 탐구를 해야 합니다. 도덕적 탐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바로 도덕적 추론인데요. 도덕적 추론의 뜻은 일반적인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통해 올바른 도덕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도덕 추론의 과정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3단 논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3단 논법 들어보셨나요? 3단 논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대전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전제가 나와요. 소전제. 고종호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그래서 따라서 고종호는 죽는다. 따라서 고종호는 죽는다. 고종호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고종호도 죽겠지.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에요. 이게 논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고종호는 사람이다. 따라서 고종호는 죽는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3단 논법이고 도덕적 추론에 있어서 바로 이 3단 논법이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도덕적 추론을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무임승차. 무임승차라는 거는 돈 내지 않고 공짜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이게 돼. 그럼 내가 지금 무임승차를 해도 될까? 안 될까? 라는 어떤 도덕적인 추론,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 3단 논법이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누구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도덕 원리가 있어요.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옳지 않지. 라는 도덕 원리가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소전제 사실 판단이에요. 사실 판단. 무임승차는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따라서 대전제 나왔고 소전제 나왔으면 결론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도덕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옳지 않고 무임승차는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임승차는 옳지 않다. 무임승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덕 추론의 과정, 도덕 추론의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에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여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본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본다. 역지사지죠.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본다. 이런 방법들이 바로 도덕적 상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감수성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모든 가치 갈등의 상황에 접근하고 결론을 이끌어낼 때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의 폐해. 우리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을 고지고대로 듣고 믿어버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정보이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지금 이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논설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판단, 편향된 판단이지는 않을까라고 항상 비판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의미는 어떤 주장이나 판단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판적 사고의 과정은 제시된 근거와 추론을 검토하고 오류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비판적 사고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누군가가 펼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면 그 사람이 제시한 범죄 예방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고 있는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의 자세입니다. 평소 도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그것이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명절 때 모두가 모여서 막 음식하고 막 제사상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남자들은 띵가띵가 놀고 있고 여자들만 일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가 되겠죠. 문제 상황에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이게 문제 상황인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욕을 했다. 또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 이거 문제 상황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토론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이거 접근한 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판단이나 도덕적 추론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 앞선 시간에 살펴봤을 거예요. 이런 오픈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고요. 세 번째로 도덕 판단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는지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근거가 참인지 객관적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토론이라는 것을 하죠. 토론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대화 방식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론 많이 했었죠? 토론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 사람이 모여 검토하면 새로운 대안이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 머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의 도덕교범이나 원리를 적용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걸 토론을 통해서 협의하게 되면 같이 협력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토론에 임하는 자세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관용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생각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애초에 토론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라는 관용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겠죠. 정직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토론 주제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토론의 규칙을 준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인신공격하고 다른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고 또 토론 규칙을 무시하는 그런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토론 태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토론하면 토론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활해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 방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밥 먹다가도 토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훌륭한 토론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덕적 탐구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